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미 와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진전할 건데, 그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나. 대학에 나오는 문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지 이후 유정하며 정리 후 능정하고 정리 후 능안하며 안리 후 능려하고 묘히 후 능득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뭔가를 원하잖아요. 다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하는 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되면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능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능득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냐면 능려하라는 거예요. 능려는 뭐냐? 이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복잡하면 할 수가 없죠. 언제 생각할 수 있느냐? 편안해야 된다. 근데 언제 편안할 수 있어요? 고요해야 돼요. 근데 언제 고요할 수 있어요? 유정,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방향이 정해지면 고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죠. 언제 방향을 정할 수 있냐? 요거 읽어보세요. 따라서 지지. 이게 머물 곳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머물 곳을 알아야만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래야 고요하고 편안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제가 대구에서 올 때는 여기가 제 지지거든요. 속리산이 제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오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구에서 출발해서 열심히는 가. 근데 가보니까 부산 방향이에요. 그 여기 못 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하고 정의를 합니다. 자, 미리 보기 할게요. 자, 이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안경 벗고 웃는 사람이죠. 이세돌 땡. 저요? 저 아닙니다. 힌트는 이세돌과 같은 힌트가 있어요. 커제 맞아요. 커제가 중국의 바둑 그 세계 1등을 했던 사람인데 왜 울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실수해가지고? 그렇죠. 알파고한테 져서 그래요. 그래서 알파고가 만들어지고 나서요 69전 1패를 하죠. 1패는 누구한테 했어요? 그렇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바둑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인간은 이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얘기가 아주 화두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알파고가 이 커제를 이긴 알파고가 인간의 바둑을 공부해야 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기보라는 게 있어요. 기보는 인간의 바둑의 그 교과서 같은 겁니다.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둬라 요거. 그거를 얘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인간의 기보를 얘들은 7달 동안 공부했대요.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두면 이렇게 7달 공부했어. 그래서 얘가 인간들하고 싸워서 69전 68승을 하고 이제 떠나버렸어요. 인간들은 게임이 안 돼. 재미가 없어. 근데 알파고, 얘는 기존 알파고잖아요. 알파고 제로가 새 알파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치면 뉘 버전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알파고와 새로 나온 알파고가 붙었어. 바둑으로. 근데 100전 100승을 새로 나온 알파고가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얘는 인간하고 싸우려고 7달 동안 공부했죠. 새로 나온 알파고는 기존에 있던 인간의 기보를 본 적이 없어요. 안 보여줬어. 안 보여주고 스스로 공부하게끔 했는데 얘는 7달 했잖아요. 걔는 얼마 했냐? 3일만 공부한 거야. 독자적으로. 그래서 이 애들은 이제 100전 100승을 한 거야. 게임이 안 돼.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약간 두려워해야 될 인공지능의 자기 복제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 걱정해야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알파고 애들은 바둑계에서 떠나서 지금은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죠. 우리 요즘 왜 그 코로나 때문에 백신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에 굉장한 영향들을 애들이 주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신문기사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얘들은 조그만 신문사들 같은 경우 옛날에 직원들이 있어요. 기자들. 요즘 기자가 없어요. 얘들이 다 쓰고 검수만 사장이 해. 그래서 올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소설 쓸 수 있을까요? 소설은 약간 다른 영역 아닐까요? 그 기사는 어제 속리산에 눈이 왔다. 이건 팩트예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주식 투자도 애들이 하거든요. 요만 낮으면 사고 높으면 팔아라. 이건 하거든. 근데 소설은 개입되는 변수가 많아. 내가 상대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도 사랑해요 할 수도 있고 난 사랑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얘들이 소설도 써요. 소설을 쓰는데 사람이 첫 문장을 입력을 하면요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써. 근데 이거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1초입니다. 1초 만에 소설을 써요. 재밌죠? 그래서 첫 문장이 뭐냐면 은채가 김민준 사장을 찾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툭 써냅니다. 1초 만에. 물론 그 전에 얘들한테 충분한 공부를 시킨 거죠.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도 그려요. 이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중에 최초로 크리스트 경매에서 경매가 됐던 작품인데 5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저거는 우리도 저 정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잘 못 그리지만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왜 5억 원의 낙찰을 받았냐면 인공지능이 그린 최초의 초상화 경매 작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래가 됐다. 자, 3월 인터넷이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 이제 기상하려고 이제 집에서 회사를 가는 거예요. 모닝콜을 해놔요. 요즘 모닝콜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6시에 딱 해놔. 그러면 내일 내 핸드폰이 6시에 울리지 않으면 얘는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됩니다. 내일 분명히 여러분이 여기서 내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6시 모닝콜 해놨는데 얘가 내일 새벽 5시에 울려요. 왜 그러냐면 내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길에 그 사이에 밤새 폭설이 내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면 1시간 지각이야. 근데 얘가 주인을 깨우는 거야. 주인 빨리 일어나야 돼. 지금 당신 자는 사이에 밤에 눈이 왔어. 5시에 안 일어나면 지각이야. 5시 하고 여러분이 뭐 밥을 만약에 예약을 해놓잖아요. 그것도 1시간 전에. 커피도 1시간 전에. 그래서 시간 주죠. 왜? 거리를 얘들이 우리는 자지만 얘들은 안 자고 그걸 계속 서치를 하고 있거든. 이게 인공지능 IoT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렇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여러분이 탈 때 누르잖아요. 난 몇 층, 여기 올 때 9층 이렇게 누르죠. 앞으로는 누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얘가 내가 몇 층에서 근무하는지를 알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 집에 몇 층인지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다 딱 열어주는 거죠. 타기만 하면 딱 열어줘. 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네. 자, 이거는 앞으로 몰락하는 직종들이래요. 여러분 자녀분들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자, 이런 직종들이 몰락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직종들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그 승무원 하겠다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 애들도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기능을 인공지능이 하고 다른 기능이 대신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직업들도.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뇌에다 칩을 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칩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칩을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현재는 이런 상황이 만약 온다면 여러분은 자녀분들도 뭐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누가 통역관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 가잖아요. 그럼 중국 갈 때 중국 칩을 딱 심고 가는 거예요. 스페인 갈 때 스페인 칩을 딱 심고 가세요. 대박이죠. 근데 이게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을 돼지한테 심었는데 이게 그런 언어의 기능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런 질환들 이걸 해결하려고 이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네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키아누 리브스. 그게 벌써 23년 전 영화예요. 1999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걸 기억하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보통 사람이 그냥 사무직 직원이야. 근데 영화에 보면 의자에 딱 눕혀놓고 얘는 인간을 구세주입니다. 눕혀놓고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칩을 심어서 무술하는 프로그램을 딱 여기다 다운로드를 해요. 그럼 그 사무직 직원이 벌떡 일어나서 무술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도 그게 이미 23년 전에 그게 나왔어요. 재미난 세상,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늘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뭔가 공부하는 걸 멈추면 데이터의 90%는 2년 전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2년 정도 멈춘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은 10%밖에 모르는 거예요. 현재 알고 있는 세상. 그래서 공부하는 걸 멈추지 마라. 찰스 다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 지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다 약하잖아요. 그죠? 우리 털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 인간은 멸종돼야 돼. 이 겨울에 어떻게 살아있어?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인간의 이는 이렇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뭘 잡아먹겠어요? 뭘 잡아먹고 사자나 호랑이들 그 날카로운 이빨로 잡아먹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걔들처럼 빠르지도 않잖아. 그죠? 근데 지구를 지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지혜, 생각. 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안 그러면 인간은 멸종됐을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와도 핵심은 누가 거기에 적응을 잘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부터요, 한 40년 전의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직업의 80%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 직종에. 뭔지 아세요? 농업이었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밖에 안 돼요. 6%. 19세기만 해도 우리 인구가 10억쯤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80억 넘었다가 엊그제 나왔죠? 80억 넘었다. 앞으로 15년 지나면 100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사람 옛날에는 지구에 인간이 많아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랬어요. 왜? 곡식은 이 식량은 생산하는 데 제한이 있고 입은 늘어나잖아. 근데 지금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식량은 남아돌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옛날에 10분의 1도 안 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근데 그 일을 누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시대에 중심에 우리가 와 있고 여러분처럼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얘기를 사업에 접목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솔루션 한번 드려볼 거예요. 찾아가보는 거야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선창할게요. 연결지능을 가져라. 연결이 뭐냐면 A와 B를 연결하는, 여러분이 잘 하시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생산의 3대 요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험 문제. 맞춰보세요. 토지. 오, 정답 전문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토지 노동 작업.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요게 생산의 3대 요소였어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에 가면 말리포라고 하는 바닷가가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자랐거든요, 거기서. 근데 옛날에 중학교 때 보면, 시골에는요, 땅 가진 사람이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땅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가 있었어요. 시골에 안 사신 분들은 모를 텐데, 리 단위가 있고 리를 합친 게 면입니다. 면 단위의 한 집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방앗간은 마을마다 있어요. 양조장은 완전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땅 가진 사람이 땅이 귀했어요. 그래서 개간을 했잖아요. 이렇게 산도 이렇게 헐어서. 그때 왜 땅이 부족했습니까? 그때 땅이 너무 필요했어요. 노동. 그때는요, 임금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일자리는 널려 있었어요. 어디든 가든 일할 수 있었어요. 그때 사람이 귀했어요. 돈. 옛날에는 돈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IMF 때 보면 그때 금리가 38%까지 갔었어요. IMF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은 저는 강의 때문에 매일 전국과 해외를 도는데 가보면 지금처럼 농한기가 아니라 농번기에도 놀고 있는 논과 밭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논들이 놀릴까? 그렇죠. 여러 이유가 있어요. 노동자도 없고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땅을 놀려. 그러니까 지금은 땅은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 보세요. 전 세계 공통점이 뭐예요? 인력의 잉여야.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야. 옛날에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너무나 넘쳐. 노동이 옛날에 귀했는데 지금 넘쳐. 돈은 반대예요. 돈은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이 잠깐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 보면 우리 한국이 생긴 이후에 최저금리가 몇 년 동안 유지됐었어요. 0%대. 1%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 시대는 끝난 거예요. 땅은 넘쳐나. 노동도 남아. 돈도 남아. 그럼 이건 앞으로 아니야. 그럼 앞으로 뭐가 될까? 미래에서는 생산의 3대 요소는 뭐가 될까?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기술, IT, 정보, 연결. 아빠예요? 어? 네? 아니 몽타주가 비슷해. 두 분이. 네? 그래요? 아니 몽타주가 비슷해. 지금 헨리 몽타주가. 나중에 보세요 한번 이 두 분. 옆에 조카 같고. 자, 생산의 3대 요소. 자, 저보세요. 이게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시면. 미래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사람, 재료, 아이디어. 근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걸 가진 사람들. 그렇죠. 재료가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그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금 핸드폰 만들 때 그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대. 우리나라는 다행히 안타깝게 없어. 히터류. 그렇죠. 한국은 참 특이해. 기름도 안 나. 히터류도 없었고 뭐 하는 게 없어. 금수강산밖에 없어. 금수강산 우리 게 아니고 다 저쪽 거야. 그래서 그런 재료들, 아이디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이게 앞으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다 끝난 것이야. 옛날에 부족했어요. 지금 넘쳐나. 옛날에 부족해서 넘쳐나. 옛날에 너무 부족했어. 지금 넘쳐나. 그래서 자원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굳이 땅 살 분 있어요? 농지 살 분 있어요? 약간 이상한 분들이라 산다면. 사람 고용할래요, 여러분? 그 이상한 거예요. 넘쳐나는 걸 뭐하러 사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연결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고. 자, 그러면 송 교수님 진짜 연결하는 게 답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을 건데 자, 찾아보자. 자, 연결은요. 이게 제가 산티아고 갔을 때 찍은 그냥 익살스러운 장면인데 자, 이런 여행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요. 돈 많은 자본가가 땅을 사고 건물을 쳐서 손님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미 여행자와 숙소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에어비앤비. 옛날에 에어비앤비라는 이 초기에 이 사람 창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호텔은 가서 자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 창업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려서 간 거야. 그 지역에. 가보니까 100만 원인데 방세가 120이야. 그래서 방을 얻었어. 얻었는데 자기가 안에 나와서 막 일할 때 방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방은 놀고 있으니까 나와 있을 동안. 그래서 시작된 게 이거였어. 근데 이 개념은 뭐냐? 호텔이 아니고 일반 집에, 남이 사는 집에, 남이 자던 방에 자고 나오는 개념이야. 요게 나오기 전에는 그런 데 가서 돈 주고 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어비앤비가요,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메리어트, 힐튼, 인터넷탈고 요 호텔 그룹들이 기업 가치가 95조라고 하는데,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이 넘는다고. 메리어트나 힐튼, 인터컨티넨 쟤들은 다 지들이 돈을 내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 세계 190개국에 200만 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대. 자, 이런 여행자는 역시 이동수단이 필요하죠. 그죠? 지금까지는 자본가가 회사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사고 기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이게 너무 넘쳐나. 근데 이 둘을 연결하는 회사가 있죠. 뭐예요? 우버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미국의 3대 자동차사거든요. 얘들 자동차사가 127조인데 우버 같은 경우가 135조예요. 우버는 자동차 자기들이 생산하거나 하지도 않고 차를 사서 운영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100년이 넘은 회사들보다 기업 가치가 더 커집니다. 이 시대가 아니면 바뀔 수 없는 구조들입니다. 자, 소비자는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려면 식당에 가야 되죠. 그죠? 식당에서는 손님은 밥을 제공해 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만 봐도 굳이 우리가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가는 문화가 아니야. 집에서도 먹을 수 있지. 누가 갖다 줘? 배민이 갖다 줘. 그래서 배민이요 4조 7천원에 팔렸잖아. 몇 년 전에. 이 사람들이 강남에서 그냥 오토바이 몇 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팔렸다. 이 사람들이 식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이런 배민 같은 게, 자,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조 공장 갖고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재고 있나요? 없어요. 점포 있어요, 이 사람들? 없어요. 엄청난 유급일, 그러니까 이 우버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방이 190개 나라에 200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유급 인력이 필요하겠어요. 차도 마찬가지. 근데 이 사람들 유급 인력 있어요? 없어요. 그 방 누가 관리해요? 주인이. 차 누가 관리해요? 주인이 관리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파산하는 리스크는 뭘까요? 인터컨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호텔들이 파산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파산하면 얘들이 투자한 게 없으니까 그런 그 리스크는 없어요. 그럼 얘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연결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연결이에요. 굳이 자원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게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그 기술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을 새로 개발한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연결한 거예요. 구조를 바꾼 거지. 소유에서 뭐로? 연결로. 과거는 소유였어요. 땅, 인력, 돈 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굳이 그런 걸 소유할 필요가 없다. 비용만 지출된다. 뭐만 잘하면 된다? 연결만 잘하면. 너는 생산하지? 오케이. 넌 소비하지? 내가 더 연결해 줄게. 자, 여러분 사업은 어떤가요?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조공장 있어요? 개인별로 없죠. 자, 여러분 개인이 재고 갖고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점포 갖고 있어요? 개인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 규모에 맞는 유급 인력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여러분 파트너한테 월급 줘요? 안 주잖아. 이런 사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하면 리스크는 여러분 호텔이나 자동차 회사처럼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연결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재미나고 쉬운 게 여러분. 여러분 뭐만 잘하면 되냐? 연결만 잘하면 돼요. 생산자는 있어요. 소비자예요. 다 널려 있어요.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은 없죠. 그죠? 여러분 주력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다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핸드폰을 만들진 않죠. 여러분 회사나 개인이. 여러분이 망을 새로 만들진 않죠.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야. 난 뭐하냐? 연결해 주는 거지. 영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그램도 만든 사람이 있고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연결해 주는 거야. 제품도 똑같아. 굳이. 근데 옛날에는 이거는 뭐냐? 내가 생산하고 내가 구매했어야 됐어. 그게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컸지. 지금은 아닌 거야. 놀고 있는 땅이 많고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을 연결한다는 것은 발상의 착오다. 그러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선창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라. 자,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델인데요. 여기가 중심을 갖고 있고, 이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로 치면 이게 뭐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가 갖고 있는 계열사가 뭐예요?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 우리가 잘 아는 택시, 대리, 뭐 별게 다 있어. 오죽하면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체인형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A사가 옷이 바지가 30만 벌이 필요해요. 옛날에 애들이 다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만들지 않고 이거 통째로 오더를 줘요. 중국에 있는 B사한테. 그럼 전에도 애들이 만들었거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얘들은 이거 받아서 다 따로따로 위탁을 줘요. 단추는 중국에 줍니다. 여러분 지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지퍼 우리가 제일 잘 만들어요. 손톱깎이도 그렇고. 지퍼는 우리나라에다 주고 실은 말레이에 줍니다. 그럼 실이, 여러분 입고 있는 우리 모든 옷이 출발이 실로 된 거예요. 이게 짜여져서 옷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이 이게 인도로 넘어가요. 그럼 옷감이 되고 염색이 돼. 그러면 단추는 중국에 있고 지퍼는 한국에 있고 실은 말레이시아에 있고 옷감은 인도에 있어. 얘들이 다 모여. 파키스탄에. 그래서 조립하는 거예요. 납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이 플랫폼에서 누가 가장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국? 파키스탄? 그렇죠. A사가 제일 큰 수입을 얻어요. 왜? 플랫폼을 누가 깔았어? A사가 깔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를 중심으로 내 파트너 그룹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을 깐 사람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주문을 하죠. 그러면 배송을 해줘. 그죠? 수수료를 주는 구조. 네트워크 사업도 맥이 같아요. 다르지 않아. 그래서 가입하고 주문하면 회사가 배송, 여러분 배송 안 하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은 공장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점포도 인력도 리스크도 필요가 없다. 그 사업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사업들인 거예요. 핵심을 뜯어보면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최고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리크루팅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인데, 이 여러분이 일반 마케팅하고 다른 마케팅의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일반 마케팅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보험회사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 설계사 하셨던 분들 계실 때, 그분들은 만약에 보험회사 설계사를 시작하면 가족은 다 가입을 합니다. 근데 6개월 정도 되면 때려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이 끝난 거야. 끝났어요. 그럼 가족들은 그것도 내든지 해약하잖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기존 마케팅 시장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단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완한 게 있어요. 그걸 보완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돼.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3명이어도 돼. 보험은 3명 갖고 안 되잖아. 내가 3명이어도 네트워크 사면 그래. 6명이면 더 좋지. 3명은 문제가 없어. 왜?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또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지라드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학교도 중퇴했고 좀 불우한 삶들을 살았어요. 가난했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자동차 딜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딜러 할 때도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았대. 그러다 이 사람이 우연히 친구 어머님 상을 당하는데 조문을 간 거예요. 조문하러 교회에 가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우연히 발견한 거죠. 조문을 몇 분이나 왔나 하고 그냥 이렇게 셌대. 그 정도 왔네? 그리고 다음엔 친구 결혼식에 간 거야. 가서도 그냥 생각 없이 많이 왔네? 몇 분이나 오셨나? 상가에 간 거와 결혼식이 비슷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습관이 갈 때마다 다 센 거야. 그랬더니 평균을 냈더니 250명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보충이 250인데 이걸 발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딜러니까 자동차를 팔려면 자동차는 고가잖아요. 그래서 그 한 대를 팔려면 오랜 시간 동안 연결을 해서 신뢰를 쌓아야 돼. 자동차 한 대 팔려면. 그래서 제가 이 고객한테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 팔기 전에 오랜 시간 공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파는 순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새 차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 6.7년이에요. 그럼 6.7년 동안은 내 노력이 허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통 딜러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팔았으니까 잠시 제껴놓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성을 들여. 그래서 팔면 또 다음 고객을 찾아. 조지라드가 그랬어요. 근데 이걸 발견하고 재밌다.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 그다음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차를 한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도 팔기 전과 똑같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하니까 나한테 차를 산 사람이 부채감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은 다른 딜러하고 다르게 나한테 계속 잘하지? 내가 차 살려고 아직 멀었는데 부채감이 계속 쌓이는 거야. 정성을 다해.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좀 이따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모임에 친구들하고 모였어. 근데 이분의 친구가 파티할 때 그런 거야. 자, 이번에 차 좀 바꾸려고 그래.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너 잠깐만 기다려. 송진구라는 딜러가 있는데 진짜 믿을만해. 그 사람은 참 진정성 있다? 그 소개를 해줘요. 소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개척하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오래 만나야 돼. 수십 번. 소개만 파는 데까지 딱 2번. 2번 만에 끝나. 그래서 조지아도 그걸 발견하고 한 사람한테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소개를 해줘서 그럼 여기다 A1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A1한테 똑같이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부채감이 생겨. 부채감이 생겨. 그러면 나한테 소개를 해.
그러면 A1-1이 또 생겨. 똑같이 정성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기네스 신기록에 올랐어요. 13,000대를 팔았대. 이게 무슨 땅콩을 13,000개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그래서 기네스 기록에 올랐어요. 12년 연속 기네스 기록에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한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뒤에 몇 명이 있다? 250명 있어요. 그 한 사람한테만 잘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있지? 근데 좀 있다가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 그 사람한테 잘합니다. 그럼 돼요. 왜? 물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저한테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10명밖에 못 나눠줘. 근데 마음은 달라. 내가 이 사람한테 정성을 다했던 마음을 100명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0명한테는 있어요. 10,000명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은 주변에 진정성 있게 하는 분들. 한 사람한테 진정성 있는 사람은 다음 사람한테도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근데 진정성이 없죠. 그 사람 잘 안 돼요. 연결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핵심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거 하나가 이 비즈니스는 제일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이 주 상품인 이 핸드폰이라는 게 그게 뭐 맛이 뭐 좀 매운가요? 그 노란색이에요? 뭐 두꺼워요? 딱딱한가요?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화기는 딱딱하지. 그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게 그걸 연결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마케팅을 문제점을 보완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처음에 했는데 1960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 62년도인가? 여러분 제품을 판매할 때는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의 문제점이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 그리고 이걸 보는 고객들이 신뢰하지 않아. 왜? 저건 지들이 돈 내고 하는 거야. 근데 광고보다 효과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홍보는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럼 광고보다는 홍보가 훨씬 신뢰가 있어. 근데 홍보보다 훨씬 더 신뢰가 높은 게 소개야. 그렇지.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야. 소개. 가족들이, 친구가, 야, 이거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광고하지 않고 직접 건네갈 수 있는 거야. 그걸 연결하는 게 네트워크 시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뒤에 또 말씀드릴 건데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이 잘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사 그룹의 리더분이 자기 사례를 발표하는데 그분은 자기 누나가 먼저 네트워크 사업을 한 거예요. 하는데 이분이 남자분인데 이분이 반도체 회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누나가 그런 거야. 야, 너 나랑 와서 이 사업해. 그거 오래 하지 마. 이런 거야. 사업은 오래 하면 부도난다. 이랬어. 근데 그 동생도 대단하더라고. 누나 얘기를 듣고 전환을 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한 거야. 오래도록 하듯이요. 완전히 성공한 리더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 친구들하고 모임이 이렇게 있대요. 그 남자 사장님이 모임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대. 근데 그때 갔던 데가 송도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갔는데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고 삼성에 다녔던 사람이었대. 자기 친구가. 잘 나갔지. 서울대 잘 나가고 삼성 잘 나가잖아. 근데 송도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가서 이제 맛있게 저녁도 먹은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순서를 돌다가 다시 그 사람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송도에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칠곡인가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칠곡인가 하여튼 거기로. 그래서 아니 왜 송도에 사는데 거기로 와야 되니까 일단 글로 와. 그래서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 나오고 삼성에 다녔던 그 사람이 송도에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거예요. 20억을 줬대. 팔고 그 칠곡인가 했던 그 지역에 자기가 살 집을 사고 나머지 돈을 자기 남은 여생을 계산해서 1년에 얼마씩 쓰겠다고 계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똑똑하지. 근데
얼굴빛이 완전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고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아빠 도와줘. 그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 다 슬라이스 쳐놨대는데 돈 거기서 부족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할 수 없지 뭐. 삶을 좀 단축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분이 후회를 무슨 후회를 하냐면 그 친구가 1년 내내 쓰는 돈을 이 사업자는 한 달 수입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수입도 안 되는 걸 이 친구는 1년 동안 그걸 쓰는 거야. 얘가 잘 나갈 때, 삼성에 다닐 때 내가 리크루팅을 못한 걸 큰 후회를 한다. 그랬더라면 투잡을 하다가 은퇴하면 갈아타면 되니까 이 수입은 계속 나오잖아요. 상속도 되고 그걸 안 한 걸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얘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택도 없어요. 여러분. 택도 없어요. 은퇴는 반드시 한 번은 합니다. 55세부터 여러분 80세까지 사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제가 저 책에 써놨어요. 8억 들어요. 55세부터 100세 사는데 14억 5천만 원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55세가 갖고 있는 돈이 2억 9,600밖에 없어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얼마냐? 죄송하지만 64세가 되면 돌아가 주십니다. 근데 64세가 돌아가실 나이에? 애 낳는 나이. 그저 내가 아는 분이 2년쯤 됐죠? 70이 넘었어요.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저보고 오래 놀려. 아들 70 할아버지가. 요즘 그래요 여러분. 70 넘은 분이 얼마든지 애 낳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연예인도 그런 사람 한 분 있잖아요. 누구지? 김영건? 하여튼 모르는 게 없네 이분 사장님. 김영건 씨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4세는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생생한 나이. 근데 그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소진되는 나이예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얘기 좀 이따 또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려면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수학, 의학, 과학을 인간관계와 묶어본 거야. 재미난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끼리끼리. 이상한 인간들은 꼭 지들끼리 모여있어요. 좋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파란색은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뭉쳐있죠. 연두색은 행복한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뭉쳐있어요. 잘 안 섞인대. 그리고 파란색 불행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관계망의 끝에 위치했어요. 외톨이들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수치화시켰어요. 자, 1단계 친구예요. 사장님하고 저거 친구예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죠. 전 33입니다. 사장님이 행복하면 내 친구 때문에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야. 근데 2단계 친구예요. 나는 이 친구는 몰라요. 이 친구는 내 친구의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행복하면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야. 3단계 친구, 난 이 친구 몰라. 근데 모르는 친구가 내 친구 2단계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확률이 6%야. 근데 이게 재미난 게 3단계 이상은 전해지지 않고 소멸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만나면 이런 적 없어요? 막 기분이 막 우울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 있죠? 근데 누군가 만나면 기분이 좋은 때가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감염된다고 표현을 해요. 전염돼. 그 기분은. 그래서 여러분 막 우울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돈 가진 것 좀 없나 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돈 좀 안 나타나고 몇 년 동안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행복하려면 누굴 만나야 돼? 캔버스를 만나는 거야.
근데 핵심이 뭐냐? 자, 여러분도 저도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하고 사업하는 형제라인 제가 사장이라고 쳐보세요. 동료 사업자야? 근데 제가 여러분이 볼 때 행복하지 않고 진정성이 없고 늘 우울해. 늘 안 좋아. 그럼 여러분 저하고 친구 하겠어요? 안 합니다. 관계의 핵심은 출발이 나예요. 그렇지. 내가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거야. 내가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못 만나요. 내가 이상하죠? 이상한 인간들끼리 만나요. 좋은 사람들하고 못 만나. 핵심은 나야.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단순하게 친구 많은 것보단 행복하고 진정성 있는 친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왜 교수님 핸드폰에 몇천 명이 있어요? 전 이 사업 분명히 성공합니다. 왜 몇천 명이 있기 때문에. 뚜껑 열면 몇천 명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진정성이 없죠? 아무도 이 사람 말 믿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해요. 왜 우리 누군가 만나면 막 우리 갑자기 방전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충전되는 사람 만나요. 공자님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함부로 사람을 사귀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맞죠? 뭐 당했던 것 같아 지금. 화났어. 화난 답을 하셨는데 맞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사업 하실 때 한 명 한 명이 필요하죠.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사업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강의한 지 17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닌 사람인데 어찌어찌 끌고 가면 나중에 가면 내 형제라니까지 다 끌고 튀는 사람이 있어. 있어. 출발할 때 그걸 잘해야 돼. 한 명 한 명이 아쉽긴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을 파트너로 삼아야 좀 더디 가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날라갑니다. 또 큰 후회를 하시네. 당했죠. 당했던 것 같아. 딱 보니까. 막 후회를 하시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3년 전보다 발전하지 않았다면 세 가지를 바꾸래. 자, 세우세요. 시간, 생각, 습관. 요건 잘 못 맞추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읽는 책을 바꾸래.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관 땡, 생각 땡. 좀 전에 제가 한 거가 힌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맞췄어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송대산 오셨으니까 주무시고 내일 가잖아요. 이따 애프터 하시고 나서 혼자 핸드폰 보고 정리할 인간들을 싹 빼버리세요. 싹 빼버리세요. 우리말에 이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고름이 피 안 된다. 고름 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아까운 시간을 안 될 사람한테 쏟지 마세요. 될 만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커져요. 맞아요? 맞으면 박수라도 좀 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직업의 설득상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고 여러분은 파트너나 고객을 설득하죠. 설득을 하는데 이 셋 중에 설득의 효과가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은 효과가 제일 낮아요. 7%밖에 안 됩니다. 제일 높은 게 3번이야. 55%. 이게 뭐냐? 희한하죠? 희한한데 이게 맞아.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대화할 때 이렇게 하세요. 누가 얘기하면 저처럼 따라하세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그래야 여러분 얘기를 듣지. 근데 여러분은 가서 막 여러분 얘기만 해버리잖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처럼 다시 이걸 잘하시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이게 경청할 때 청자입니다. 청자인데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자 이게? 임금왕. 요거는 요 위에가 열십자고 요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 문목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그게 한일자의 마음심자인데, 자,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보세요. 임금의 귀로 듣고, 열 개의 눈으로 듣고, 일관된 마음으로 들어라. 기가 막힌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생긴 한자예요. 근데 여러분, 임금의 귀로 듣는다는 건 이해가 되죠? 10개의 눈으로 들으라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눈으로 들을 수 있나요? 여기서 표현이 뭐야? 자, 눈은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눈을 10개의 눈으로 보라는 건 이거예요. 자, 소리는 눈으로 못 듣잖아요. 이건 듣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보는 거야.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듣지 않으면 파트너도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혼자만 얘기하면 파트너도 안 생겨요. 그 남들 얘기 잘 들어요. 누구의 귀로 들어야 돼? 임금의 귀로. 몇 개의 눈으로? 10개의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들어라. 그런데 대화하실 때, 이렇게 1대1로 하실 때 가장 듣기 좋은 시간이 있대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일까요? 정답 전문? 오전 시간? 아니, 얼마 동안? 30분? 45초랍니다. 그거보다 짧죠? 약간 지루한 게 1분 30초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헷갈리는 게 2분 10초래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게 3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제품, 상품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리크루팅 하러 갔을 때 앉혀놓고 어떤 때 막 1시간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1시간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A4 용지 있죠. 우리 생방송 할 때는 그 A4 용지를,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재야 되거든요. 몇 초까지?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안에 강의를 끝내야 돼, 생방송에서는. 아침마당 여러분 아시죠? 생방송 프로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려면 미리 짜야 되는데 A4 용지 한 장을 제 기준으로 11폰트로 빽빽하게 치면 그게 3분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 앉혀놓고 1시간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이거를 20장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물리적으로 3분 이상을 집중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20장 얘기하면 19장은 입만 아픈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라 이거야. 내 말을 줄이고. 누구의 귀로 들어라? 임금의 귀로. 몇 개의 눈으로? 10개의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과성 마음으로 들어라 이거야. 상대 얘기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러 가면 상대가 이 친구 에너 커머션인지 나한테 왜 오는지를 알아볼라.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그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이 컵에 물이 가득 찼어요. 저는 우유를 이 사람한테 팔아야 돼. 가득 차 있으면,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우유를 못 팔죠. 제가 이 사람한테 우유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비우게 해야 돼. 마시든지 버려야 돼. 그만큼 내가 팔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품과 회사를 설명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정보를 이 사람한테 넣어줍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여기 꽉 차 있어. 여러분 얘기하면 반박할 자료들이 넘쳐. 거기서 여러분이 백날 얘기해봐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사람 머릿속에 여러분 얘기가 들어가게 할까? 비워야 돼. 어떻게 비워야 돼?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거꾸로 하면 비워지나? 물은 이러면 비워지거든? 사람 어떻게 비워져? 들어줘야 돼. 그렇지. 들어서 이 사람이 말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말하게 할까? 예를 들어서 가서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앉혀놓고 말해봐. 말해봐. 그럼 말하겠어? 열받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10개의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할 때 여러분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들어줘요. 아, 그래. 그렇군요. 들어줘.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왜 나를 보자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덜어낸 다음에 그때 여러분이 요만큼씩 넣어주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다 실패한다. 꽉 차 있는데 맨날 얘기하다 안 듣거든. 안 들어. 다 얘기하게 한 다음에 궁금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던지고 그 사람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답을 해주면 그때 그래. 그래? 그럼 설명 좀 해줘. 설명은 1시간 해도 돼요. 강의는 그런 거니까. 오늘 제가 앞에 강의가 대구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끝날 때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6시간짜리 강의예요. 하루에. 그게 매주 하는 한 달짜리거든요. 매주 4번 하는 강의인데 6시간 동안 이분들이 와서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같이 토론도 하고. 근데 어떤 강의는 그건 4번 하는 건데 어떤 팀은 2번에 해요. 24시간짜리. 하루에 12시간.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밤 10시에 수업이 끝나. 그때 막 눈에서 불이 나서 그때는 듣는 거야. 왜? 강의니까. 근데 대화는 못 들어요. 몇 분 이상 못 들어.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를 짧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될수록 말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들어줘야지. 그리고 리더는 가장 늦게 얘기를 해야 돼요. 리더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그 오너분들 있잖아요. 기업을 일구신 창업자들. 그분들을 계열사 사장들 모아나 회장님이 모아가지고 오늘 저녁 회의 끝나고 저녁 같이 먹자. 중국집에 데려가서 자네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시키게. 여기 짜장면. 그럼 그 대표들이 뭐 시켜? 짜장면 시키죠. 그러니까 리더가 그래. 다 모아놓고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본인이 결론을 딱 내버려. 그럼 안 돼. 리더는 가장 늦게 얘기해야 돼. 그럼 새로운 답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리더는 들어야 돼. 그래서 리더는 들어야 돼. 누구의 귀로 들어야 돼? 몇 개의 눈으로 들어야 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설득할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3번째입니다. 읽어보세요. 시대에 적합한 아이템을 찾아라. 오늘 여러분 강의 끝나고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오늘 시험 못 보면 이제 밤 못 주무십니다. 오늘 80분 안 맞으면. 어차피 오늘 제 강의는 이게 마지막 강의예요. 저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따 끝날까요? 택시는 기다리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 어떤 아이템을 찾을 거냐. 자,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영상을 한번 일단 보고 갈게요. 오케이, 그냥 가지. 불 켜줘보세요. 자, 이 영상이 지금 컴퓨터 문제 때문에 안 도는 이 핵심이 뭐냐면 은퇴를 하는데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뉴스 내용들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어르신들이 교회에 찾아다닌다. 이 영상 뉴스를 보면 줄을 서. 왜? 교회에서 2인당 5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방문자, 그날 방문자 이름을 주민등록번호하고 적더라고요. 2번 타러 오는 분들이 있대. 그 핵심이 뭐냐? 준비가 안 된 노후는 이토록 힘들다는 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했거든요. 절대로 자영업 하지 마라. 아까 그랬죠? 토지나 인력들이 부족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안 돼. 자영업 성공률이 이렇게 낮아.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이요. 우리가 얘들보다 4배 정도 됩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망하지 않은 나라 중에 세계 1등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가 뭘까? 그렇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식당입니다. 인구 1000명당 식당의 숫자를 보면 미국이 1.8개인데 한국이 12개가 됩니다. 식당
식당 중에 또 치킨 업종이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맥도날드 매장 있잖아요. 햄버거 매장. 전 세계에 이 친구들이 35,000개 매장이 있대요. 우리나라 닭집 보세요. 얘들은 전 세계고 쟤는 한국이야. 대단합니다. 음식점 폐업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0, 80? 지금 더 하겠죠. 코로나 지나고 나면 더 하겠지. 근데 음식점 하는 분들이 그 생각하거든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성공할 거야. 안 그래요? 지금 이 현실들이. 그래서 한국인의 미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대요. 지금 재미난, 이 뉴스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고등학교 지나면 대학 가잖아요. 그죠? 대학은 저렇게 나뉘죠. 문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정상계열 나오면 CEO 되거나 백수가 돼요. 백수는 결국엔 부도납니다. 쟤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치킨집만. 서울대 나오고 뭐 해도 나중에 치킨집 해. 백수는 뭐 할까? 그냥 굶어 죽는 거야. 방법이 없어. 인문계열, 백수나 작가. 백수는 아사하고 작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사하거나 치킨집 하고. 인과, 자연계에는 바로 이거는 아사예요. 지금 취직이 안 돼. 공학계열은 취직은 됩니다. 너무 힘들어. 근데 얘들도 둘 중에 하나야. 가로사거나 치킨집이야. 기승전결 치킨집이야. 걔가 현재 서울대를 다니든 삼성을 다니든 결론은 저기에 가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대. 진짜 심란한 얘기예요. 자, 가장 치명적인 중독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뭘까요, 하나가? 와, 훌륭해. 정답 전문가들이 앞으로 포진해 있구나. 월급이다, 월급. 월급의 중독이 대단하거든. 자, 그래서 퇴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자영업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총 10개 문항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제가 보여드리는 문항이 같은지 다른지 맞춰보세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자, 여러분 하시는 일이 요 기준과 맞습니까? 다릅니까? 맞아요. 이거는요? 맞아요.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죠? 이거는요? 맞아요. 시간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여러분 하시는 일을 법률적인 용어로 대리점 사업이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좀 개인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자생력이 빵점인 사람이 있어. 자생력이 없어. 있어. 개인 차이가 있어. 이거는요. 저는 여러분 강의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청와대 대통령실부터 교도소까지 강의 가요. 안 가는 데가 없어. 근데 어떤 때는 청와대 가서 만났던 사람들을 교도소 강의 갈 때 만나는 거죠. 별데를 다 가는데 별 업종을 다 가잖아요. 근데요,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기분 좋은 업종은 없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베프하고 여러분이 창업을 했어. 치킨집을. 근데 얘는 성공하고 여러분은 망해. 그럼 여러분 이 친구를 축하하고 응원해주죠. 열받고 뚜껑 열리는 게 사업이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좋은 업이 딱 하나 있어. 그렇지. 여러분 파트너 잘 되면 기분 나쁘죠? 얼마나 좋아. 너무 땡기지. 물론 형제라인만 잘 되면 열받지. 열받잖아. 내 라인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딴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좋은 건 여러분 업밖에 없어요. 이건 확실해.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스폰서는 날 도와. 파트너는 내가 이끌어. 파트너가 많을수록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업되니까 이 업 말고는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별 사람 다 만나죠. 자영업자, 정치인, 경제인 다 만나. 맞아. 이건 어때요? 맞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제 많은 강의 주제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익어요. 정답 전문 딱 이렇게 눈에 그걸 읽거든 이렇게. 웃음소리가 커 딱 기억해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는 친해져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요 이번에 차를 바꿨어요. 교수님 제가 집을 새로 샀어요. 이런 얘기들 해요. 제가 이번에 애를 유학 보냈어요.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삶이 바뀐다. 바뀌어요. 맞습니다. 이건 어때요? 저것도 5번과 비슷해. 개인 차이가 있어. 이건 어때요? 수요가. 사진 이따 찍으세요. 듣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찍는. 이건 어때요? 인정을 받고 끊임없는 수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이 주장하는 창업 10대 기준. 이제 찍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리크루팅 할 때도 그냥 다짜고짜 가서 여러분 상품과 제품을 설명하지 말고 이런 걸 하나 찍어서 둘이 앉아서 하나하나 줄치면서 그렇게 해서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파산하면은 식당하다 파산하면 다 망가지니까 하나하나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업과 5번과 9번 빼고는 맞는데 리더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5번과 9번은 교수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스폰서가 다 교육시켜줘요. 교육시킨대. 그럼 10개가 다 맞는 거야. 지금 카메라가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빨리 찍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래요.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아이템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들. 식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영업 하는 친구들 있으면 말려야 되고요. 죽어도 못 말리면 그 얘기는 해주세요. 창업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시간의 법칙인데 돈의 법칙이 뭐냐? 3억 들 것 같은 사업은 망하면 반드시 6억이 망합니다. 2배가 망해요. 그리고 시간의 법칙은 3배의 법칙인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론칭될 것 같은 안정화될 것 같은 사업은 반드시 1년 반이 지나요. 1년 반 동안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또 뭐예요? 돈이야. 그래서 여러분 6억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기준으로 오늘은 시간 워낙 짧아서 그 얘기는 못하는데 맞벌이 기준으로 한 달에 저축 가능한 게 102만 원이래요. 이따 살짝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뒤에. 102만 원인데 한 6억 정도 망하잖아요. 그걸 메꾸려면 50년 정도를 모아야 돼. 50년을 모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나는 성공할 거라고 시작을 하지. 폐가망신하는 거야. 절대로 자영업 못하게 하셔야 돼. 직업의 종류는 매년 약간 변합니다만 이런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직업의 종류를 딱 두 종류로만 구분해요. 노동자와 자본가로 구분합니다. 자, 이 중에 한 명이 노동자고 한 명이 자본가예요. 누가 노동자고 누가 다 자본가일까? 나훈아는 뭐예요? 나훈아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완벽한 자본가입니다. 왜? 나훈아 씨가 로열티가 1년에 6억이에요. 이 중에 한 분은 저 때는 쌍벽을 이뤘잖아요. 요즘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분은 잘 모르지만 둘 다 모르지만 남진 씨는 이제 이렇게 좀 한 명은 노동자고 한 명은 자본가예요. 서태지 아이들이 이 중에 노동자 있죠. 이준호. 이 중에 사업가 있죠. 양현석. 지금 교도소가 있잖아. 이 중에 완벽한 자본가 누구예요? 서태지. 서태지가 신비주의가 가능한 게 하나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봐요. 서태지가 나와서 소팔메토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노동자냐 자본가냐 그 차이예요. 노동자는 자기가 스스로, 자본가는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아주 감동 있게 들으셨다는데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주변에 있죠. 근데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을 못 잡았어. 땡. 공시랑 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대로 안 한다? 지지. 땡. 자,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방법을 못 아, 이건 제가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시간상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아니야, 변할 생각이 있어. 힘들도 안 돼. 하지 않는다. 아니야, 목표 주세요. 고장만 해서. 하지 않는다. 진정들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에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도 뭐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해요.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노동력만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부자가 못 돼. 그리고 여러분 일부러 놀래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개인의 노동력만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한 2천만 명 중에 한 명 있겠지. 그게 삼성전자의 부회장 같은 경우죠. 이재용이 아니고 월급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부회장 된 사람들. 그 사람 한 200억쯤 받거든요. 얼마 전까지 한국의 부자의 기준이 67억이었고요. 며칠 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부자의 기준이 100억이야. 67억을 모으려면 아까 102만 원, 600년을 모아야 돼. 근데 조건이 뭐냐? 600년 동안 살아있어야 되고 600년 후에도 67억이 부자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느냐? 이 자본가가 돼야 되는데 노동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안 돼. 자본가가 돼야 돼. 이건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 제 특강 중에 이 B씨가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3,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이미 일이 일어났던 건데 둘은 대학 동기였고 분당에 같이 살고 있었고 같은 아파트에 사이도 굉장히 좋았대요. 대학 때 친구. 근데 이 둘 다 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B씨가 A씨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친구야,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집을 사는 게 어떨까? 대출을 받아서 해야 돼. 근데 A씨가 딱 잘라서 반대했대. 대출 받으면 나 전세 살면 이자 안 내도 되는데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되잖아. 그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 나 안 살래. 근데 B씨는 산 거예요. 샀는데 시간이 지났어. B씨는 그 5억에다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샀대요. 대출 5억을 받아가지고 A씨는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얼마일까요? 5억이야. B씨가 얼마로 변했냐면 20억으로. B씨의 자산이 20억으로 변하게 만든 건 뭐가 변하게 만들었어요? 운이 좋았어. 운이 세 글자인데? 자, 이 사람이 집을 사고 자기가 시장에다가 우리 아파트 값을 올려주세요 한 적은 없어. 근데 그 올라간 건 뭐냐? 시스템이야. 그렇죠. 시스템이 이걸 만든 거예요. 시스템에 올라탄 거야. 아, 이렇게 변하겠구나. 시스템. 그래서 이 사람은 순자산 증가가 얼마야? 10억이야. 5억 대출을 갚으면. 이 둘은 그 뒤로는 안 만난대. 왜? B씨가 술을 사는데 A씨가 늘 뒤끝이 안 좋대. 속상하고 열받아서. 이게 여러분 작년 12월 29일 날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전 뉴스에 다 나왔어. 나는 한 신문에 나왔거든.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딱 했어. 전 신문에 나온 게 뭐냐면 참 할 일 없는 인간들 많아. 요즘엔 다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디 구청에 근무하는지.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이 구청에 때로 전화를 해서 그놈 자르라고. 그래서 그 구청의 전화기가 완전 마비가 됐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시간인데. 근데 이 사람이 돈 번 건 이유가 있더라고. 여기 잘 보시면 다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경매 받고 인테리어 하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자본가가 될 자격이 있어. 근데 전화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부자 못돼요. 부자 못돼요. 그래서 또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제가 부동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장 광범위한 투자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하잖아요. 집이 있고 뭐 이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 사람은 제 아는 지인인데 전문직이었고 수입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은퇴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이쪽에 전문가니까 얘기를 해줬죠. 은퇴는 반드시 옵니다. 은퇴 후에 준비는 돼 있습니까? 지금 같은 지출이 은퇴 이후에도 될까요?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머리가 뜨끔한 거야. 그래서 방법을 묻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준비할 수 있을 때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와이프가 주로 이제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다 대는지 투자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랬고, 그 뒤로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따로 모아요. 와이프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를 모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정보가 많고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 그 사람이 1년 만에 1억 5천이 3억이 돼요. 그리고 1억을 그 사이에 자기가 또 모아. 이 사람이 시드머니가 얼마야? 4억이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투자처를 찾는데 여길 찾았어. 이게 어디냐면 한국에서 풍수가 가장 좋은 동네 아세요? 한남동. 거기 재벌들이 다 거기에 집이 있어요. 한남동은 배산 임수. 뒤에는 남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과 남산의 합성어가 한남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약간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는데 그 투자처를 찾느라고 이 사람도 대단하더라고. 그 지역 부동산을 100번을 더 갔대. 그 정도 해야 돼. 100번. 그래서 땅을 정해서 63평짜리 땅을 사요. 거기에 집이 2채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집이야. 그걸 사. 근데 그 당시 살 때 이 사람이,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6년 전 얘기예요. 그때 평당 2,200에 주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드머니가 얼마였어요? 4억이었어요. 2,200을 주고 살려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 사장님한테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얼마가 부족하죠? 13억 정도가 들어. 9억이 부족해. 그럼 보통은 9억 부족하면 안 나가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가르쳐줬어요. 모든 투자에는 받침돌이라는 게 존재한다. 물리학 용어인데. 자, 이 사람의 힘점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 받침점이 9억이 이 사람은 대출이 된 거예요. 샀어. 근데 그때 대출 기준이 대출 받으면 원금은 30년 이후에 상환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자만 내고. 그때가 최저로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던 이자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사고 나서 2년 만에, 이게 2,200이었다고 그랬잖아요. 2년 만에 평당 5천이 된 거야. 2배가 훨씬 넘은 거지. 근데 이게 지어지면 그게 50억쯤 한답니다. 63평짜리가 아파트로 지어질 경우에.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투자가 힘점이 4억이야. 받침점 때문에 50억을 얻게 되는데 50억 중에 받침점은 갚겠지. 상환하겠지. 그러면 40억 정도. 40억을 만드는 데 이 사람은 얼마 투자했어요? 자기 돈? 4억. 10배의 수입이 창출된 거예요. 뭐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이 사람은 받침점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걸 얻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저축으로는 절대 부자가 못 돼요. 말씀드렸죠? 받침점으로 부자가 돼야 되거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의 힘점과 받침점을 찾아보자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의 힘점. 아까 그 사람은 힘점이 4억이었어요. 여러분의 힘점이 뭐예요? 빵. 돈은 빵이지. 근데 빵은 아니거든? 여러분의 힘점이 뭐냐고? 아니에요. 아이템. 사람, 어떤 사람? 아니야. 그렇지. 처음에 시작하는 나야. 내가 힘점이에요. 시작하겠다. 근데 여러분 할 때 한 보증금으로 한 6억쯤 낸다면서요. 없잖아요. 시작하면 돼. 그게 힘점이야. 아까 그 사람은 4억이었어. 근데 여러분 사업에 받침점이 있어요. 아까 그 사람 대출이었지. 여러분 받침점이 뭐예요? 그렇지. 파트너, 스폰서, 시스템이야.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파트너 빼고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파트너는 앞으로 해야지. 그럼 나중에 작용점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천만장, 여러분 원하는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돼요? 제가 설명하는 게 논리가 맞나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받침점, 힘점으로 천만장제가 되려면 저 받침점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파트너한테 월급 안 주잖아요. 월급 안 주거든. 사무실 임대료 여러분이 입찰해서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중에까지 나오는 거 굉장히 재미난 아이템이 여러분 아이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파트너 새로 리크루팅 할 때 중요한 건 네가 시작하겠다는 게 다른 사업에 보증금을 거는 것 같다. 근데 돈을 낼 필요는 없어. 시작하겠다고 시작하면 돼. 그럼 나중에 네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파트너로 받침점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업의 핵심은 파트너입니다. 조직을 늘리는 거야. 지속적으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백만장자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좀 고상한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인이 뭔지 아세요? 그치? 그렇지. 그런 미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만장자, 천만장자 되려고 그래? 그 멘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이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껏 하는 게 거절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투자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기껏 그거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백만장자, 천만장자 되겠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하겠다? 이게 정신이 약간 병원에 가봐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을 2개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적극적으로 리크루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데 몇 번 얘가 거절을 해. 그럼 더 이상 못 가. 왜 그래요?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 인간관계 무너질까봐 그런 관계는 미리 무너지는 게 좋아요. 미리 오늘 거기 제어버렸고, 제껴. 오늘 제껴버려. 그런 관계는 나중까지 안 돼요. 제껴버려야 돼. 또 답이 안 나왔어.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마지막 강의라고 그랬죠? 뭐 시간 오버되는 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지금. 확신 없어서 아니야. 안전함 아니에요. 안전하면 신뢰 아니야. 신뢰하고 있어. 신뢰하고 있어. 아니 경험 아니야. 믿음, 자신감 땡. 전달력 땡. 신념 땡. 진정성 땡.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 사람이 보는 시선 안 좋게 볼까봐 50점밖에 안 돼. 그건 자존심과 비슷한 얘기인데 자존감 아니야. 속은 아니야. 밤 새겠네 오늘 보니까. 신이 없어서. 쪽팔려서 아니야.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사업자예요. 제 친구야. 리크루팅을 내가 이 친구를 하려고 그래. 근데 야 이런 사업이 있고 이거는 자본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야.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연결만 하면 돼. 이 사업자라면 우리 그룹에 성공한 리더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수입이 이만저만해. 리크루팅을 해. 근데 이 친구가 반대를 해. 하죠. 당연합니다. 이게. 오케이 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올 때 생각해서 처음 이 자리에 올 때 다 반대를 해요. 몇 년 동안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거절 몇 번 당하면 더 이상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하냐면 이것 때문에 못해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야. 저는 사업자고 이 친구는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내가 리크루팅하는 이 생각을 해요. 송진구도 내가 너랑 사업하면 너 나 때문에 돈 벌잖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맞죠? 근데 여러분 냉철하게 보자고요. 내가 이 친구를 리크루팅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 이 친구가 현재 최고의 핀이 됐어. 현재 수입이 엄청나. 그러면 이 친구가 가든 그 수입, 이 친구가 버는 수입이 더 커요? 제가 이 친구 하나 리크루팅해서 이 친구 때문에 얻는 수입이 더 커요? 이 친구가 더 크지. 나는 이 친구 때문에 얻는 건 정해져 있어요. 좀 내가 혜택은 되지. 근데 진짜 수입은 지가 가져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맞아. 네가 하면 너 때문에 내가 도움받는 건 맞아. 근데 네가 성공해서 얻는 수익은 내가 받는 도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네가 가져가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걔가 더 큰 혜택을 보거든. 내가 걔 하나 때문에 얻는 수익은 정해져 있어요. 걔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은 여러분 깨줘야 돼요. 자, 거절당하는 것도 아까 그랬잖아요. 기껏 하는 일이 이거라고? 거절당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요. 자, 초보자들은요, 여러분 사실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근데 초보자들은 이 상처를 어떻게 받냐?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동일해. 초보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자, 불쌍해. 초보자는 누가 불쌍할까? 내가 불쌍한 게 좀 불쌍해. 아유, 내가 불쌍해. 내가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게 초보자들이야. 근데 저 뒤에 앉아 계신 저 성공자들, 23년 동안 한 저 베테랑 저 사장님들, 자, 이분들은 성공자야. 저분들도 거절 당하면 불쌍하게 느껴. 누가? 그렇지. 그놈이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걔가 불쌍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집에 가지. 근데 성공자는 자기가 야, 안타깝다. 네가 성공할 기회를 놓쳤네.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경험으로 얻어져야 돼. 경험으로. 여러분이 상대한테 인사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상대가 뭐라 그래? 안녕하세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여러분이 사업자로서 인사할 땐 이렇습니다. 상대한테 안녕하세요. 그럼 상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해요? 이게 인사야, 인사. 맞아, 틀려? 맞아. 안녕하세요. 그럼 저 사람이 보통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게 인사야. 근데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그럼 상대가 알고 안 해요? 이게 인사야. 그 인사를 받아야 돼. 그걸 거절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거절로 받냐고? 그 사람 하는 인사야.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연한 거야, 그거. 그래서 그거에 상처받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네트워크 얘기만 하면 갑자기 돌변할까? 특히 친한 사람들끼리. 이것도 이제 편견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타블로라는 가수 아세요? 네. 타블로가 현역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 얘기했어요. 나는 스탠포드 대학의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조기 졸업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잘생겨지, 노래 잘하지,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때 누군가가 한 명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스탠포드 대학 졸업자 명단을 보니까 타지는 없어 올린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 있죠. 타지년은 가짜다의 모임이 만들어져. 그래서 두 세력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타지년가 고소를 했어요.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이랬어요. 이 사건 때문에. 고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땅. 법정 구속이 됐어. 누가? 타블로는 가짜다고 한 사람들. 타블로는 진짜예요. 그럼 이게 끝나야 되잖아. 법정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타블로는 진짜예요.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타블로는 가짜다고 계속 인터넷에 떠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환자야. 환자라니까 그 병명이 확증 편향이야. 그 병명이야 그게. 확증 편향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보가 많잖아.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쭉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나쁜 거야. 그렇게 뽑아서 하는 사람, 그 환자들이야. 환자들. 전 세계 확증 편향자 최고 대마왕은 이 사람입니다. 대박. 이 사람은 재임 기간 동안 3만 번의 거짓말을 해요. 재임 기간 동안.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이런 사람들이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런 환자들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거지. 환자의 말에 상처받는. 그 편향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싸잡아 확증 편향이 있고, 골라잡아 있고, 배 아파 확증 편향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 배꼽 잡는 얘기들이 있어. 이 환자들이야, 다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글이니까, 얘기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상처 받으면 돼, 안 돼? 읽어보세요. 여러분, 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처 받는 거예요. 왜 그런 환자들 말에 왔다 갔다 하냐고요. 왜 그 사람 뭐 경청한다고? 왜 그런 말을 경청하냐고. 그건 경청하면 안 돼. 환자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오케이? 자,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 일부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업자를 시기하는 이유. 왜 그럴까? 잘 나가니까 60점. 남 살려니까 배가 아프고. 남을 활용해서 돈을 버니까 한 70점. 근데 핵심이 빠졌어요. 여러분 사업의 최대 장점. 나를 안 불러줘서? 야, 아직 그런 사람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야, 정답 좀 박수! 우와! 막대한 돈은 투자하진 않아. 근데 막대한 돈을 벌어.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의 금액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 사업자인데 그 사람은 1년에 73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십억 생각하잖아요. 이게 몇백만 원 벌려고 이 사업은 하진 않잖아요. 근데 몇십억 벌려면 어떤 줄 아세요?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몇백억, 몇천억짜리 공장을 지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그런 수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 성공하면 그게 있어.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몇천억, 몇백억 투자를 하지도 않고 몇 억씩, 몇십억씩 수입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아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보면 이 배 아픈 게 여러분한테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환자들 말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요리는 못해도 됩니다. 왜? 주방장 고용하면 돼. 운전을 못해도 돼. 왜? 휴자 고용하면 돼. 근데 리더십은 안 돼. 리더십은 공부해야 돼. 리더십을 내가 뺏기는 순간 난 리더가 아닌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전에 제가 대구에서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거는 외국사인데 지금 올해만 6시간씩 한 번을 4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회사는 올해만 12월 달까지 140번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룹마다 50명이 한 반이거든요. 계속 이게 전국에서 돌아가요. 리더십의 핵심을 배우는 건데 이런 주제들을 배웁니다.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의 역할, 인맥은 어떻게 만드는지, 부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건 한눈에 사람의 성격을 아는 팁이에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과 자존감이 강한 거, 미래 설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왜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갈등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힐링 특강이고, 위기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본질이 뭔지, 복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게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강하면은 이렇게 5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생각이, 말이, 태도가, 행동이 바뀌어. 마지막에 뭐가 바뀌는 줄 알아요? 그렇죠, 결과.
성과가 바뀌어. 여러분 성과를 창출하려고 위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성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50명이 한반에 했던 사례인데 이분들이 들을 때 그 그룹이 연봉 1억 이상짜리가 9명이었어요. 근데 이걸 듣고 그 그룹이 연봉 1억 이상짜리가 2년 후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1년 후에 이렇게 늘어나요. 38. 왜? 리더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을 만들어놔야 담을 수가 있거든. 이게 그 과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후회하는 게 내가 왜 지금 이걸 늦게 들었냐는 걸 후회를 해요. 좀 일찍 들었더라면 그룹을 안 망가뜨렸을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플립 러닝이라는 기법으로 투 트랙인데 하나는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리더십 대학에서 영상을 여러분이 편할 때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진짜 리더가 필요한 분들은 50명이 한 반씩이니까 나중에 뭐 고민들 해보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도 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주 현재 확정된 게 매주 목요일 풀부킹이고 매주 화요일 풀부킹. 꼭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리더십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자, 오늘 얘기 정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달마. 달마는 원래 이제 그 인도 사람이었는데 중국으로 불법을 전하러 와요. 와서 소림사의 일대 방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게 토굴 속에서 9년 동안 면벽 수업을 했대요. 벽을 보고 9년 동안. 그리고 득도를 한 거야. 중국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아무도 안 만나줬대. 근데 그때 당시에 해가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해가도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달마를. 근데 해가도 안 만나줬대.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해가가 이 양반이 묵고 있는 토굴 앞에 서서 얘기를 했다. 저를 만나주실 때까지, 저를 제자로 삼아주실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 기다렸는데 그날 눈이 와서 눈이 무릎까지 쌓일 정도로 눈이 왔대요. 그러면서도 달마는 해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왼쪽에 있는 게 저 그림이에요. 뒤에 있는 게 해가고 앞에 있는 게 달마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죠. 입설 구법이 뭐냐면 눈 위에 서서 법을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달마가 한마디 해요.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려서 세상을 덮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제자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해가 스님이 옆에 칼을 차고 있었대요.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왼쪽 팔을 잘라. 그래서 그 피로 주변을 쫙 물들이고 잘라진 팔을 연잎은 불교에서 신성시한데요. 연잎에 싸서 달마 스님한테 촥 받치면서 얘기합니다. 스님, 지금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려서 세상을 덮고 있으니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 달마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해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돌아보죠. 이 단비가 뭐냐면 끈을 따는 팔뚝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달마는 소림사의 2대 방장이 됩니다. 해가 스님. 1대는 달마고 2대가 해가 스님이 돼서 소림사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모든 절은 여 뒤에도 법주사 있잖아요. 모든 절은 합장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에 딱 한 절만 합장할 때 한 손으로. 어디만? 소림사만. 왜? 해가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분이 팔이 없거든. 이게 소림사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대로. 그래서 입설단비는 눈 위에 서서 팔을 끊는다는 소리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저는 대학 우리 아이들 입사할 때 기업의 면접위원으로 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혹이 있는 남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 제가 걔들한테 차마 입으로 낼 수는 없고 속으로 목숨 바치지 말고 팔뚝 하나 할게. 팔뚝 하나 쓸자. 어떨까? 팔뚝 어려워?
손가락 하나 얻어 손가락.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난 기업의 CEO들은 팔뚝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어. 목숨을 걸어 실제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해야 그나마 성공할 수도 있어요.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송리사 오셨으니까 주무시면서 많은 생각들 하세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사업할 건지, 내 지지가 어딘지,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걸 건지. 여러분 오늘 이런 무장된 무거운 그리고 뜨거운 그 여러분 가슴이 지금 있죠? 이걸 들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